예, 다음 발표는 순천제일대학교 혁신지업사업단장이신 백승환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내용은 2022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산학협력 학술 엑스포 성과 도출을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스크 좀 벗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순천제일대학교 사업단장 백승환입니다. 저희 대학은 그 산학협력 학술 엑스포라는 주제를 콕 집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대부분 주제들이 학교에서 지난 1년 동안의 사업 성과를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그러니까 주제가 아마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콕 집어서 조금 더 깊게 파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목차 중에서 3번을 보시면 2019년부터 22년까지 저희가 약 4년 동안의 학술 엑스포 운영 성과인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지식재산권 성과 현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5번 보시면 이러한 지식재산권 출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만의 나름의 교육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 그 22년부터 24년까지의 저희 대학의 교육 혁신 지원 사업 목표 및 추진 방향입니다. 저희는 당시에 그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 지원 기본 계획 이러한 그 정책을 좀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또 대학이 갖고 있는 발전 계획과 연계를 해서 이 혁신 지원 사업을 위해서 대학의 뉴비전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그 혁신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교육 혁신 비전도 또 새로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또 자기주도적 미래 사회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 혁신 목표를 또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가지의 교육 혁신 전략 방향, 또 히어로 플러스라고 하는 저희들만의 5가지의 교육 혁신 전략도 구축을 해서 발전 계획과 연계를 해서 또 혁신 지원 사업 및 다양한 사업들과 연계를 해서 추진을 중에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 저희 학술 엑스포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9년부터 21년까지의 3개년 성과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접어두고요. 저희가 이제 19년도에 22건의 지식재산권 출원을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그 다음에 20년에는 총 24건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20년부터는 산업체 인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8건 정도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21년 같은 경우에는 총 26건의 지식재산권 출원을 해서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체 인사 참여도 13건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학술 엑스포 운영을 하고 나서 성과평가회를 당연히 가졌는데요. 19년 같은 경우는 시상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사의 질과 관심을 증가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년 성과평가를 하고 나니까 전체 학과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또 학생들이 직접 체험을 하면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아지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년도에 오니까 당연히 전체 학과가 참여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충분한 또 재료 지원 요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디지털 혁신, 또 그래서 학생들의 디지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어떠한 학술 엑스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3주기 1차년도에도 학술 엑스포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것은 이제 19년도에 저희 학생들이 발표했던 지식재산권 목록이고요. 그리고 이제 20년입니다. 그리고 또 21년 자료고요.
예. 자, 이 자료는 저희가 이제 19년부터 22년까지 총 4개년 동안에 지식재산권 성과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 자료입니다. 우선 2019년도에 22건이었던 지식재산권 출원이 22년도에 32건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재산권의 항목을 보시면 19년도와 20년도에는 발명 특허, 디자인 특허, 저작권 이런 세 가지 분야의 지식재산권이었는데 제가 이제 21년부터는 인문사회계 학생도 참여를 해서 이 학생들이 자기들이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상표 출원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22년 같은 경우에는 상표, 또 저작권, 발명 특허, 디자인 특허, 그리고 출판물 등록이 있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지식재산권에 관심을 가지고 학과에 발굴을 하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유아교육과 학생들까지도 참여하게 됐는데요.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지난 3년 동안 학습했던 학습 성과물을 토대로 학생들이 동화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화책을 저희가 ISBN 코드를 받기 위해서 출판물 등록을 시켰죠. 이렇게 하면 이 학생들이 취업할 때 이력서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동화 작가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해서 만족도를 많이 높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산업체 참여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19년도에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20년부터 산업체 참여가 시작되어서 8개 회사에서 22년도에는 18개 회사로 이렇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과별 참여 현황도 보시면 19년도에는 공업계열이 저희가 주여서 공업계열과 그 교육복지, 사회복지과입니다. 이렇게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20년에는 자연과학 계열, 보건계열과 조리과 이런 쪽에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년 같은 경우에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참여해서 상표 등록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2년은 이제 드디어 저희 21개 전체 학과가 참여를 해서 공업계열, 사회복지계열, 또 예체능 계열까지 이렇게 참여를 해서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성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올해 열렸던 작년이죠. 22년 학술 엑스포 성과인데요. 저희가 이제 22년부터는 대학 간의 공유, 또 지역사회 공유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 인근에 있는 157개의 가족회사가 이번 학술 엑스포에 참여를 했고요. 또한 호남 제주컨 링크 3.0 10개 참여 대학들이 또 저희 학술 엑스포에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근에 있는 전남 경북권 2개 대학도 참여를 해 주셨고요. 이제 22년부터는 학술 엑스포의 혁신 지원 사업만 예산이 투여되는 것이 아니라 링크 플러스 사업, 링크 3.0 사업, 그리고 또 전라남도 지원 사업 이런 각종 사업들이 같이 저희가 참여를 해서 공유 협업을 하는 그러한 성과를 도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22년도 학술 엑스포는 지역사회 공유, 지역사회 연계 차원에서 과감하게 학교를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이라고 하는 아주 큰 컨벤션 홀이 있습니다. 거기를 빌려서요, 저희가 참여를 했고요. 자, 그리고 저희 어쩌면 작은 행사라고 하면 작은 행사인데 저희 지역 국회의원이 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분은 교육분과위원회에 계셨기 때문에 저희 전문대 학생들의 학습 성과라든지 또 교육열이 또 교육 만족도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시고 또 이렇게 다녀가신 기억이 있습니다. 자, 요 자료는 22년도 저희 성과 자료고요. 자, 22년도에 대한 성과평가를 가졌는데 저희가 이제 만족도를 보니까 19년도에 5점 만점에 4.15였는데 22년도에 4.75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23년도에는 5.0이 나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제 오픈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건의사항들이 상당히 저희가 좀 새겨 들을 만한 건의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자, 주말에 개최를 하자.
예, 그렇게 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보면 우리 전문대학의 발전 사항과 지역사회 기여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부모를 참석시키자. 예, 학부모들이 우리 학생들의 그 성과물을 보시면 얼마나 뿌듯해 하시고, 예, 역시 직업 교육을 잘 시켰구나 하는 그런 보람을 가지실 수 있을 것이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반성하는 부분인데, 저희는 나름 지난 4년 동안 지식재산권 출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독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연락을 못 받았다. 왜 처음부터 자세하게 안내를 안 해줬냐 해서 뒤늦게 참여를 요청하는 그러한 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년도부터는 이제 그 참여하는 모든 저희 그 학교의 팀들은 무조건 지식재산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저희가 한 번 더 반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저희 나름의 그 지식재산권 출원을 위한 교육 체계입니다. 자, 뭐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전공 기초, 전공 심화 수업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2학년 1학기 때 창의 창업 교과목을 전체 학과에서 다 수행을 합니다. 인문사회계열까지 포함해서요. 그렇게 해서 학술 엑스포 참여를 하고,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지식재산권 출원 교육을 시켜서 지식재산권 출원까지가 저희는 학술 엑스포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식재산권 출원의 그 교육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제 2시간 분량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허 제도에 대한 이해도 시키고요. 또 명세서 작성 방법도 이야기를 해주고, 특히 저희가 학생들한테 많은 관심을 끌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자리에서 출원인 코드를 내게 합니다. 요즘 학생들이 그 SNS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1분 안에 자기가 출원인 코드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드디어 특허를 낼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구나, 이런 또 그 자부심을 가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는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 지식재산권 출원을 위한 교육 자료입니다. 그래서 좀 일부를 발췌해 왔는데요. 물론 뭐 변리사를 통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또 학교에서 직접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도 나름 보람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자료가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이 자료는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문대학 발전을 위해서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뭔가 하면, 이 말씀 꼭 드려야 됩니다. 사실 이제 이런 류의 이야기를 어떤 평가 같은 데 가서 이야기를 드리면, 아니, 별리사한테 맡기면 되는 것을 왜 이렇게 생색을 내십니까? 건수 좀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저희 같은 경우는 발명 특허는 당연히 별리사한테 맡깁니다. 하지만 무조건 한 해에 5건으로 제한을 합니다. 기술 이전이 될 만한 정도의 어떤 수준이 되는 것만 발명 특허를 맡기고요. 나머지 상표, 디자인,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직접 출원하게 저희가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이 그림은 디자인 특허를 위한 그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7 내지 8장의 사진을 찍어 오면 이것을 명세서로 내는 것을 도와주는 겁니다. 자, 요게 출원인 코드 내는 방법이었고요. 자, 그리고 키플리스라고 하는 이제 검색을 통해서 학생들이 선행문헌 검사하는 방법도 알려주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이제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제 저희 학교가 특이하게 이제 포스코라든지 여천 국가산업단지를 끼고 있어서 대기업 취업률이 높습니다. 저희 학교 홈페이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100여 명 이상의 학생들이 대기업에 취업을 하는데요. 이제 대기업에 취업을 하는 학생들 중에 한 명의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경쟁을 뚫고 대기업을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다 똑같답니다. 똑같은 봉사활동, 똑같은 성적, 똑같은 자격증 가지고 들어와서 거기서 눈에 띄기가 진짜로 쉽지가 않더라. 그런데 5년 중에 본인이 출원인 코드를 가지고 있고 특허를 직접 냈다는 어떤 그런 이력 때문에 바로 특허 출원 회의에 들어가게 됨으로 해서 같이 온 입사 동기들과 차별화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학교 다닐 때의 어떤 싫었지만 작은 하나의 실적이 회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기를 또 어떻게 차별화되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었다고 지나고 나서 학교에 감사함을 표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그 발표 들으면서 앞서서 했던 그 배화여자대학교도 그렇고 우리 또 순천제일대학교도 그렇고 우리 전문대학이 그 상당히 그 어떤 그 사회가 요구하는 또 시대가 요구하는 이런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화여대 같은 경우에 아까 그 데이터 경영, 네,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이런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번에 순천제일대학교는 또 요즘 핫한 이슈인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이렇게 또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 제가 발표 듣고 상당히 놀란 건 우리 전문대학에서 일개교에서 지금 보니까 2022년도에도 32건 정도의 지금 그 IP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수한 실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학교의 의지가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플로어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순천제일대학교 사례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쪽 뒤에 네,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원도립대학교 윤동만입니다. 학생들이 그 특허 출원하고 지식재산권을 등록해보고 뭐 그 단계에 대해서는 대학 전문대학 수준에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기술 이전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픈 곳을 찌르시는데요. 사실 기술 이전은 저희들의 목표죠. 그래서 일반 기업들도 기술 이전이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또 4년제 유명한 대학들도 아무리 좋은 연구를 해도 기술 이전이 쉽지는 않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쌓다 보면 언젠가 기술 이전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사업은 다르지만 그 링컨 3.0 사업에서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저희 학교 그 캡스톤 디자인 작품이 영예 대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제품에 대해서는 그 모델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섭외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마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또 좋은 결과가 곧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쯤에는 성과 공유회 때 아마 우리 순천제일대학에서 좋은 성과도 또 발표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예,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은 네, 없으신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학이 지금 디자인 특허 실적이 비교적 좀 많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렇게 디자인 분야 혁신에 좀 대학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직접 특허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술 특허 같은 경우는 쓰는 방법이 상당히 복잡하고요. 그래서 변리사를 통하지 않으면 안 돼서 저희는 특허 지식재산권 출원 교육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디자인은 뭐 어떤 그 아트 개념이 아닌 공업계열 학생들이 만든 어떤 그 캡스톤 디자인 작품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뭡니까 디자인이 어떤 독특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디자인 출원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서 순천제일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장 백승환 교수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